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애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70회 2부 팟캐스트 버전 시작합니다. 이번에 영화가 너무 다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네. 괴물 1부에서 다뤘고요. 네. 사실 워낙 유명한 영화고 여기저기서 많은 리뷰를 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할 얘기가 좀 없었던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2시간을 했어. 아, 그래요? 네네. 맞아, 1시간 45분. 그랬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할 얘기 많았네요. 자, 그리고 2부에서는 영화 미스트 다룰 예정입니다. 영화 미스트는 뭐 오래된 영화지만 뭐 이렇게 시대를 안 탄 영화 같기도 해요. 언제 봐도 이 영화는 뭐 이렇게 네. 특히나 이제 흑백 버전이 있거든요. 이 영화가. 흑백 버전으로 보면 어설픈 CG가 다 감춰져요. 그래서 말해주겠네. 네, 저는 흑백 버전을 더 추천드려요. 네. 이게 원작이 있는 거죠? 스티븐 소설. 스티븐 킹. 소설책. 제가 이 다라본트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원래 아마 이 감독이 흑백으로 찍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작사에서 극구 반대했겠지. 그럼 당연하지. 흑백 영화를 누가 봐.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칼라로 찍어놓고서 나중에 지가 이거를 그 흑백으로 원래 처음부터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칼라를 색깔을 다 빼서 아마 흑백으로 만들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디렉터스 컷으로 편집된 것 좀 넣고 해서 근데 마니아층들은 전 못 봤는데 더 그 영화를 더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뭐지 필터를 입혀서 흑백으로 만든 것보다 이 영화가 처음에 아예 흑백으로 디자인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흑백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볼 수 있으면 흑백으로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아 흑백도 보셨구나. 네네네. 그거.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어? 왓챠 있는 그냥. 찾아보면 다 있어. 네. 어둠의 경로였군요. 잘 찾아야 된다잉. 손전등 들고 찾아라잉. 그리고 마음의 부채감은 어딘가에 기부하면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식 루트로 안 풀린 거는 봐야 되는 영화인데 못 보면 어떡해. 아 뭐 이런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방법 아마존에서 DVD 사면 다 와요. 배송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야지. 저 아마존에서 DVD로. DVD 사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사야지 DVD로. 그렇지. 그 얘기한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치? 아니 근데 저는 이 P2P 사이트라 그러나요? 네. 쓸 줄을 몰라요 전혀. 뭐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 진짜. 근데 야한 건 다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제 야한 건 손으로 창소이가 받아본 적이 보여주는 없어요. 거예요. 그럼 누가 제가 링크를 보내주죠. 예. 안 보내줬어요 한 번도. 네. 그 요즘 다 스트리밍 시대예요. 음. 야한 것도 다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어요. 저 오히려 이제 거병은 화내야지. 음. 자국의 작품들이 계속해서 한국 애들이 공짜로 보고 있으니까. 새끼들 돈도 안 내고 말이야. 내가 오늘 200포인트에 봤는데. 미안. 아 오늘도 한 편 때리고 오셨어요? 오늘 때리고 왔어. 녹화 전에. 아 진짜 데일리구나. 선 시점 후 방송. 아하. 아 이게 텐션 올리는 본인만의 그럼요. 루틴이에요? 그럼 그럼요. 차에서 어. 보세요? 네? 차에서? 차에서 보세요? 아니요 집에서요. 네. 그렇게까지 막장하지 않아요. 차 운전하고 오면서 이거 보고 왔대. 그 정도면 진짜 심각한 말이야. 그거 병이에요. 네. 그건 중독이에요. 네, 중독 좋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코어업과 룩백 저희와 또 함께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시죠. 코어업과 룩백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두 알 코어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자 그럼 본격적으로 2부 팟캐스트 버전 영화 미스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트 줄거리 소개는 우리 손문선 씨가 해주시도록 할게요. What's going on? It's death. Something in the mist! Shut the doors! Shut the doors! 자 미스트 어느 한적한 호숫가 마을이 배경입니다. 네. 어느 날 밤에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치고요. 그 다음 날에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아주 자욱한 안개가 마을을 뒤덮습니다. 네. 주인공 데이빗, 토마스 제인이라는 배우가 연기했고요. 주인공 데이빗의 집도 어제 폭풍우 때문에 마당에 있던 나무가 쓰러지면서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 집이 파손됐는데 데이빗은 이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집을 수리할 재료를 사러 동네 마트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트에 갔을 때 갑자기 더 짙은 안개가 몰려오면서 이 안개 속에서 안개만 있는 게 아니었죠. 안개 속에서 갑자기 괴생명체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마트에 고립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괴물이나 스토리는 거의 뻔하다고 보면 되고요. 네.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트는 괴물이 나오는 영화지만 사실은 괴물이 나오는 재난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인간 군상들, 캐릭터들 이런 데다 포커스가 더 맞춰진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혀 안심되지 않는 부분은 꼭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이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살아남는 데 있어서는 랜덤이다라는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토리를 빼고 오늘은 네. 이 영화에서 누가 가장 바람 인물인가 와, 그 카모디 미치는 줄 알았어 정말. 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후보 1위 당연히 광신도인 카모디 부인입니다. 네. 배우는 마샤 게이 하든. 광신도고요. 종교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죠. 심신이 미약한 사람입니다. 재난이 일어나자마자 이건 신의 계시라고 찰떡같이 믿죠. 그러면서 사실 그 종교라는 게 그렇거든요. 자기 혼자 믿고 있고 그냥 자기 혼자 그쵸, 그렇게 네. 조용히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 카모디 부인은 위험 속에서 약해진 사람들 마음을 계속 흔들죠. 선동해요. 그리고 이제 막장으로 가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랑 직속으로 연결된 사람인 양, 제사장인 양, 막 제물로 바쳐질 사람 정하고 네. 죽이고 권력을 행사해요. 되게 중간에서 좀 의문이었던 점은 그 벌레, 황충이라고 불렀던 그 벌레가 나왔을 때 왜 이 여자만 안 물었는지 의문이고요. 자, 후보 2는 광신도 옆에서 광신도를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네. 뭐 이름은 알 수 없어요. 근데 광신도는 원래 혼자서는 힘을 발휘 못 하거든요. 그럼요. 그 보셨어요? 그 유튜브 같은 영상 찾아보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집단의 어떤 그 광기가 시작되나 이걸 실험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막 이렇게 무슨 페스티벌 같은데 몰려서 다 앉아 있는데 잔디밭에 앉아 있는데 한 몇천 명이 갑자기 한 명이 미친 척 일어나서 막 미친 막춤을 춰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동요하지 않거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2인자입니다. 2인자가 그러니까 누군가 일어나서 그 막춤을 추는 사람을 따라 같이 막 막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2인자 때문에 3인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2인자, 그 다음이 3인자거든요. 그 이제 3인자까지 나오면 끝이에요. 그럼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게시물 같은 거 있으면 이제 첫 댓글의 중요성. 네. 아 맞아요. 첫 댓글이 너무 멍청한 글이 달리면 거기에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맞아요.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죠. 종종 왜냐하면 벌어져요. 게시물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의 댓글이 네. 나왔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카모디 부인 옆에 그 제일 딱 붙어 있는 어떤 여자 아줌마가 있어요. 네, 이 맞아요. 추종자. 네. 어쨌든 후보 2는 광신도 옆에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후보 3은 블루 컬러 노동자예요. 누군지 아세요? 윌리엄 세들러가 맞아요. 연기한 사람이죠. 네. 네. 윌리엄 세들러입니다. 얘는 더블 바람 요소죠. 첫 번째는 괜히 외지인, 특히 화이트 컬러들한테 약간 그런 피해의식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공 말 안 듣다가 멀쩡한 어린애를 죽게 만들었다는 그런 바람 요소가 있는데 어린애 자체도 바람 요소였었죠. 걔도 네. 이름이 네. 노움인가? 네. 노움이죠, 노움. 이놈 이 자식아. 이놈 자식 진짜. 놈 어른 말 열려 안 듣다가 쳐 죽죠. 네. 근데 이 블루컬러 노동자는 쳐 맞고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상황이 처 맞을 때 너무 통쾌했어. 네. 근데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갑자기 또 광신도 편에 그쵸. 붙습니다. 네. 네. 마음이 힘들 때 뭐 그런 쪽 편에 붙는 것까지도 좋긴 한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권력의 앞잡이로 나서는 거 상당한 그리고 바람 칼질을 하죠. 네. 네. 이 아저씨 쇼생크 탈출 그 옥상에서 맥주 건넨 아저씨입니다. 네. 팀 로비스한테. 맞아요. 그리고 아이언맨 3편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오. 네. 거의 성공했네 노동자들. 그러네. 미국이 원래 블루컬러 좋아하니까. 와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후보 4는 누구냐면은 변호사? 자기가 제일 맞아요. 어.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믿는 변호사. 네. 브렌트 노턴, 안드레 브라우퍼라는 배우고요. 흑인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합리적이기 때문에 벌써 여러 명이 현장을 다 목격을 하고 똑같은 말을 증언하는데도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네, 진짜 재수없죠. 그 자기랑 한번 법적 분쟁이 다른 그 마을의 다른 사람들이랑 한번 단체로 붙은 적이 있었나 봐. 네. 외골수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복수하려 든다고 생각하지 자꾸. 제가 제일 똑똑한 척은 하는데 사실은 제일 바보죠. 네. 제일 쫄보해. 네. 그럴 이유가 1도 없는 상황에서 안 믿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명 같이 데리고 나가잖아요. 나갈 거면 자기 혼자 나가지. 그러니까. 여러 명 죽였어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후보는 올릴까 말까 좀 고민하다 올려봤습니다. 다소 성급했던 주인공. 아. 네. 기왕 차 끌고 위기를 그렇게 나왔으면 뛰쳐 나왔으면은
일단 뭐 죽을 때까지는 좀 가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아니면 굶어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가봤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닌가. 맞아. 한 두세 끼 정도는 더 참고 그럴 수 있었는데 성급했죠. 네, 많이 왜 이렇게 결정을 빨리 내렸나 하는 아쉬움이 저는 좀 듭니다. 뭐 처음 본 게 아니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네. 결국 큰 문제는 생리 현상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밖에 나가서 소변도 못 봐. 아, 그잖아. 그러네. 그 안에서 망봐주면 되지. 어차피 안개. 망봐준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같이 죽는 거지. 그런가? 혼자 죽을 거 둘이 죽는 거야. 차라리 용기 내서 혼자 가서 싸고 오면 괜찮은데 누가 망봐주면 그거 어떻게 지켜줄 거야? 그러네. 아. 화장실 안도 안심할 수가 없죠. 어. 뭐 거미들 같은 애들이 막 나오니까. 그렇지. 맞네요. 그렇네요. 어쨌든 이렇게 후보 5명까지. 여러분은 누가 제일 바람이었나? 저는 1번 그 카모디 부인. 미치는 줄 알았어요. 미친아줌마 너무 진짜. 짜증나가지고 진짜 미친아줌마. 입을 진짜 막 틀어 막고 싶고 어. 그 마지막에 죽임 당하잖아요. 어. 그때 정말 너무 통쾌했어요. 통쾌했죠. 네. 마지막에 그 권총으로. 저는 결국 주인공이 가장 바람이다. 왜냐면 아. 다른 사람들은 바람을 일으키고 다 응징을 당했어. 네. 어느 정도씩은 다. 맞아. 근데 주인공만 끝까지 응징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잖아. 그게 그 주인공한테 내려진 형벌이겠지만 영화상으로 가혹하죠. 봐도. 근데 봤을 때는 저는 주인공이 내내 답답했어요. 약간 용감한 것도 아니고 애중간한 위치에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뭐지 누구를 구하겠답시고 약국으로 사람들 끌고 와서 더 많이 죽이잖아. 주인공도 진짜 많이 죽여요. 한 명 살리겠다고 진짜 몇 아. 명이 죽어. 아니 어. 그 약 가져오는 게 손이 많이 필요한 일도 아니고 혼자 가도 될 일을. 혼자 가도 될 일을 선동한 거잖아. 계속 어떻게 그렇지. 보면은. 선동했지. 응. 선동 제대로 했고 이렇게 선동했지. 이건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라고 선동했지. 마치 미국이 막 그 지금 아메리카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 이 포스터 걸어가지고 그 막 징집해가지고 베트남 데려가서 다 죽인 것처럼 이 양반도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2인자가 제일 짜증났어요. 얘는 어디 가나 바람이거든요. 창고에서도 일치고 지는 쏙 아, 맞아. 빠지고요. 그리고 뭔가를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하거나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괴물이 날뛰기 시작하니까 뒤에서 막 불을 켜고 다니잖아. 주인공은 불 끄는데 얘는 뒤에서 불 켜잖아. 이런 멍청이가 하나씩 있으면 무슨 일을 꾸며도 안 돼. 얘가 뒤에서 다 잡치고 돌아다닌단 말이야. 그리고 지가 쓸모 없다는 걸 아니까 나중에 이 아줌마한테 붙잖아. 그리고 칼질하잖아. 너무 짜증났어. 아, 나는 이 진짜. 새끼가 제일 싫었어요. 바람입니다. 네. 상석이는요? 저도 그 사람이에요. 저는 제일 먼저 죽였어야 된다. 괴물한테 처음에 죽었어야 돼. 맞아. 걔가 걔가 대신 노움이 죽었어야 돼. 끌려갈 때 노움이 또 끌려가기 전에 푸시라고 얘기해요. 자방 겁쟁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잡히잖아요. 그때 와사바리 튕고서 같이 보냈어야 됩니다. 와사바리. 네, 저 와사바리 튕고서 오랜만에 같이 듣는 보냈어야 돼요. 네. 같이 와사바리가 보냈어야 돼요. 안딸이 걸긴가요? 네, 뭔지 모르겠어요. 네. 다 아시잖아요, 뭔지는. 그렇지. 튕고서 바로 보냈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진짜 죽여버렸어야 됩니다. 근데 걔도 끝까지 살아남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나오진 않았지만 살아남았겠죠? 나오지 않았다라고 할 살아남았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지. 높지. 왜냐면 이 주인공이 차를 타고 일행들을 데리고 도망가던 어디론가 향하던 방향으로 해서 그 군인들도 왔으니까 네. 그 마트도 지나쳐 왔다는 얘기 그치, 가능성이 그쵸. 높잖아. 아니면 그 마트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군인들이. 그러니까 마트 방향으로 가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마트에서 멀어졌잖아. 그러니까 군인들은 거기 지나쳐서 마트 방향으로 마트 방향으로 가고 있었겠지. 있는 거네. 가고 있는. 근데 아마도 이 아줌마는 계속 하루에 한 명씩 재물을 바치자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재물을 바치려고 들어도 쓸모 없는 애들부터 하겠죠. 이 아줌마도 생각이 있으니까. 네. 건장하고 뭐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재물을 안 바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100%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마트가 전부 아줌마한테 점령을 당해서 재물로 받쳐지고 있어 한 명씩. 그럼 나는 정상인데 나도 쓱 광신도 인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봐봐, 근데 내가 정상이잖아. 살려고. 내가 재물이 될 수가 있어. 아마 제일 먼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걸 심지어 한 번도 안 해도 평생.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총동원에서 뒤에서 이러고 있을 거야. 거기 아마 혼자- 박수를 이렇게 안 치고 약간 이렇게 치지 않아? 아래에서 위로? 아마 방언도 할지 몰라요 창석이. 아니 근데 저도 약간 저런 생각을 한 게 물론 결론을 봐서 그렇지만 마지막에 조금만 참았으면 어쨌든 구조됐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그런 험악한 상황에서는
그냥 살짝 믿는 척하고 그럼요. 아니 근데 약간 언제 넘겨 있는 게. 누가 구하러 올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 그러긴 그러니까 했죠. 영화를 봤으니까 아는 거지 우리는. 근데 저는 그 상황에 있었으면은 그냥 은근슬쩍 그 무리에 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요. 받기 너무 위험하니까. 네. 아니 근데 한번 그렇게 이제 여론이 형성이 돼서 그걸 거스르기가 힘든 상황이긴 한데 네. 한 방에 죽이면 또 이게 달라지죠. 구심점이 없으니까 한번 흐트러지거든.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바로 가내게 가가 죽여 하면 나한테 모아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내가 선한 정치하면 되잖아. 난 선한 사람이니까. 보통 이제 권력자의 시작은 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를 것이다. 나는 나는 선한 정치할 거다. 그랬다가 똑같이 되죠. 그래서 막 M장이 만약에 권력을 잡았어. 야 여자들 다 옷 벗어. 이걸로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남자 하루에 2명씩 재물을 바친다. 그러니까. 그런데 되게 이게 참 결과적으로 끝나나 알고 줄거리 보면 소개가? 조금 이제 마무리만 남았어요. 어. 네네.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런 바람 인물들을 각자 어떻게 생각하나를 좀 물어보고 싶었고 네. 결말은 어쨌든 이제 이런 거였어요. 군인들의 말에서 나왔죠. 네. 군인들의 말에서 결국 나왔는데 우연히 이 세계를 덮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그쪽 차원을 들여다보려고 조그만 창 같은 걸 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틈으로 저쪽 차원의 어떤 생명체들, 괴물들이 들어오게 됐다. 안개와 그런 함께. 설명을 막 듣게 되죠. 네. 화살 프로젝트라고 네. 명명되어 네.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뭐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데이빗은 이제 그 차 안에서 마지막 남은 총알 4개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편히 죽을 수 있도록 돕죠. 근데 총알이 4개, 사람은 5명. 그러니까 자기만 못 죽어서 밖에 나와서 괴로워하면서 괴물한테 자기를 던지려고 하는데 괴물이 안 오고 탱크가 오죠. 네, 그래서 구조된 사람들, 군대 행렬들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거기 그 제일 먼저 나간 아줌마 있죠. 네. 스포츠 머리 워킹데드에 나옵니다. 네, 맞아요. 워킹데드에 나오시는 분이고 이 영화에 나왔던 그 조단역들이 워킹데드에 엄청 맞아요. 많이 나와. 프랭크 다라부터 감독이 워킹데드 연출이었어요. 시즌 1. 제가 시즌 1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워킹데드 안 봐가지고 근데- 자기 좋아하는 배우 갖다 썼구나. 다라본트가 시즌 1을 연출했죠. 최생크 탈출에 나왔던 아저씨가 여기도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다 써보니까 연기 잘하는 배우들은 계속 데려다 씁니다. 남 잘 일으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 아마. 영화 미스트가 개봉했을 때가 2007년. 이때도 2007년이구나. 저도 이것도 극장 가서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요. 극장에서 보고 마지막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뭐야? 맞아. 그런 말이 나올 법한 결말이에요. 뭐야? 막 이랬거든요. 충격적이죠, 진짜. 네. 근데 놀랍게도 저도 그때 똑같았어요. 뭐야? 결말이 왜 이래? 근데 다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명작이에요, 결말이. 명작. 진짜 네. 명작이다 이거. 아마 결말이 이렇게 안 끝나고 그냥 그 탈출한 사람들이 군인들과 만나서 그냥 살아나는 설정. 이었으면 네. 지금까지 이렇게 회자되는 영화가 아니었을 거예요. 절대 회자될 리가 없죠. 너무 기억에도 흔한 안 영화지, 남았을 그러면. 것 같아요. 원작도 그런가요? 원작은 달라요. 어때요? 원작의 결말은 다른데 원작은 내가 옛날에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 나도- 그냥 찾아댕기지 않아? 나도 계속?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작은 스티븐 킹 중편이 대부분 그렇게 명확하게 끝을 내고 끝나지 않아요. 아마 그냥 계속 어디론가 찾아가는 설정. 향하는 걸로 끝났을 것것 같아. 맞아. 끝났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안개 속을 뭐 바라봤다 이러면서 끝났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과거 그때 당시에 스티븐 킹 소설이 엄청 유행이어서 그걸 읽어야 이 시대의 지식인 뭐 이런 약간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저리 억지로 정도는 그래서 읽어야. 억지로 막.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저는 책 한 권짜리 소설은 다 재밌다. 스티븐 킹이 근데 그것 같은 소설은 책이 한 5권 6권 막 이렇거든요. 근데 나중에 스티븐 킹이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6권인가 썼는데 무슨 말을 썼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약에 취해가지고 써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거기서 말한 그것은 뭐예요? 괴물이죠. 아. 그 피에로 어. 미국에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영화도 있어요. 미국에 피에로 공포증 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 공포증을 자극하는 괴물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원작 책도 재밌어요. 미국 스티븐 킹이 괜히 최대의 흥행 작가가 아닙니다. 읽어보면 진짜 묘사력이 기가 막혀요. 영화 보는 것만큼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가 사실 별 줄거리는 없는데 되게 이 반전의 결말 때문에
사실은 비슷한 류의 이런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 버드박스라고 넷플릭스에서 네. 그 소리가 들리면 아니 그 보면 안 되는 보면 안 네, 되는 거. 보면 안 되는 네. 되게 비슷하잖아요. 막 어디 약국이나 식료품점에 가가지고 뭐를 음. 찾고 그 과정에서 또 죽고 이런 과정이 되게 비슷한데 버드박스는 결말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났는데 결말 되게 좀 허접스러워. 이상했죠. 네, 그쵸 네. 맞아. 뭐 새들이 있는 곳에 이상한 가가지고. 그 뭐 안식처를 찾았다라는 식으로 끝나죠. 아, 네. 그래서 결말 되게 후졌었는데 얘는 진짜 결말에 모든 10점을 다 몰아줘도 아깝지 않았어요. 네. 진짜. 근데 처음 너무 봤을 때 결말이 벙찌는 황당해가지고 건, 네, 진짜.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도. 저는 이거 이 처음 봤거든요. 아, 처음 봤어? 네, 진짜. 오. 제가 이거 술 먹으면서 봤는데 술잔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야? 막 이러고 사실 돌려봤어요. 계속. 뭐 잘못 잘못 본 줄 알고. 네. 근데 그 총소리 났을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아기가 죽은 게 혼자 맞아. 마음이 너무 막 계속 안 좋았는데 그래 죽어 너도 막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탱크 나오자마자 진짜 그 충격이 아직도 좀 주말에 보고 절로 씨발이 나오죠. 네, 진짜. 진짜. 그 나는 이 영화 처음 보고요. 헐리우드에서 이런 영화가 나왔다고? 씨발 다 약을 하고 찍었나? 아니, 진짜로. 헐리우드 영화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이. 사랑에 빠진 연인 그리고 아이. 음. 근데 사랑에 빠진 연인 제일 잔인하게 죽이고요. 아이도 죽이고 맞아요. 네. 그것도 지 아빠 손으로 죽게 만들어요. 미쳤나 진짜? 보고 나서도 내가 뭘 본 거야 싶었어. 한동안 나도. 모든 충격적이었죠. 약자가 그 안에 다 타 있잖아요. 네. 뭐 노인이라든지 맞아요. 여자, 아이를 다 죽이는데 저는 좀 이 영화도 좋았던 게 그런 러브 스토리를 억지로 만들지 않아서 그 선생님과의 그 스토리를 그냥 약간 서로 눈빛만 교환하는 정도 그것도 되게 과하지 않게 딱 적절한 선에서 끊어줘서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군인과 마트 점원 여성과의 러브 스토리가 이어질 뻔했는데 바로 벌한테 쏘여가지고 그 여자가 죽어. 그것도 굉장히 추악으로 죽어가잖아. 나 그거 보여주는데 너무 충격 먹었어. 최근에 감독이 여자한테 차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아니 왜냐면 처음 딱 등장할 때부터 눈에 띄는 미인이거든. 그쵸. 그 중에 제일 예뻐요. 실제 캐릭터 중에서. 그리고 뭐가 있을 것처럼 계속 비춰줬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벌레들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물려가지고 바로 그냥 얼굴 팅팅 부어가지고 죽잖아. 쿵푸었을 그 개구리 아저씨인 줄 알았어. 여기 이렇게 부어가지고 나 진짜 너무 독 놀랐어요. 두꺼비 같았어. 아니 근데 진짜 같은 여자로서 좀 안타깝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남자 앞에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죽는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게 진짜 헐리우드에서 절대 안 건드리는 존재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한쪽을 죽일 일이 있어도 남자를 죽이죠. 여자를 안 죽여요. 근데 여자애를 그렇게 끔찍하게 죽여놓고 그걸 또 보여줘. 되게 오래 보여줘 그것도. 맞아요. 그걸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장면까지 보여주고 그러다 그 아이가 또 중간에 그러잖아요. 아빠한테 약속을 해달라 그러잖아요. 괴물로부터 나를 맞아요. 지켜줘. 이 약속은 절대로 깨면 안 돼.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이 나왔다면 그 아이는 무조건 살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희생을 해서라도 걔는 살립니다. 네. 근데 그걸 자기 아버지 손으로 죽게 만들었어 걔를. 그래서 이게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통과를 했지 싶은 거야.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아니 내 일단은 아이와 이렇게 어쨌든 여자를 그런 극단의 먼저 상황이었어도 죽이고. 내 손으로 죽일 순 없지. 그쵸. 맞아. 나도 끝까지 기다릴 것 같은데. 아니면 괴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차를 버리고 걸어갔겠지. 그렇지. 한 발짝이라도 더 가든가. 어. 아니 근데 나는 마지막에 진짜 이해가 안 간 게 주유소가 없나? 응. 기름 떨어졌다고 다 죽어버리는 게 말이 돼? 아니 그냥 죽을 각오로 그냥 한 명이 뛰어가가지고 그 뭐죠 그 기름통 있잖아요. 그거 하나 채워 오면 또 한 몇백 킬로 갈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주유소가 없는 지역인가? 차는 어떻게 그 굴러가냐?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거기가 도로가 아니었어요. 벌판이었어 벌판. 그냥 뭐 벌판이었어? 벌판이 나무 베져 있고 막 이런 벌판이었어. 근데 이미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결말이 정해져 있는데 주유소로 어떻게 가니 감독이 시키는데 다라보트가 안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주유소를 찾으면 미국 종단하는 거죠 그냥. 계속 계속 가는 거잖아. 거잖아. 언젠간 끝이 나야 돼. 그냥 차 밑에 바닥에도 구멍 뚫고 거기다 그냥 다 대소변 보면서 계속 움직이는 설국열차처럼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다니는 거야 그냥. 그래 카 오디오 있더만 그 쌀 때는 소리 좀 높이려면 되잖아요. 타짜참 얘들아 음악 좀 틀어줘. 아니 근데 이 영화가 이제 뭐 원래 원작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괴물이 주는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인간들이 벌이는 그 안에서의 암투, 네. 정치적인 서로 간의 이런 대결, 뭐 이런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포인트인데
아,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 근데 아까 네. 저는 정민현님께서 네. 말씀하신 거 그런 상황이라면 저라면 여자를 살리고 저도 아들 먼저 죽이고 저도 죽고 여자를 살려놓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상황이라면. 왜요? 그 총이 제가 굳이 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아이가 죽었잖아요. 내가 이 아이의 부모인데 얘를 내 손으로 죽이고 나도 죽고 살아남는 한 사람을 나로 선택할 것 같진 않아요. 이 영화처럼. 근데 이 두 분은 또 부부니까 미안하지만 그 여자분을 살려놓고. 네, 저는 그 아까 알려드린 게 뭔지 생각이 났는데 이 영화에 벨붕이 하나 저는 있었어요. 뭐예요? 아니 유리창 하나만 있는 공간에 들어가도 이 괴물로부터 보호가 되잖아. 그쵸? 유리창 하나만 있어도 돼. 그러니까 괴물들이 그러니까 회피가 기본적으로- 너무 쉬워. 네. 안개가 없는 곳은 안 간다는 설정이죠. 안개가 들어올 수 없으면 그 괴물도 들어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방만 막힌 공간으로 찾아서 들어가면 얼마든지 이 괴물들의 공격으로부터 회피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단 말이야. 도망갈 때는. 네. 근데 차 안에서 죽는다는 설정이 나는 그래서 더 약간 불편했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가도 됐는데. 감독이 여기서 그것 때문에 마련해 놓은 게 이제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벌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 유리창 정도는 괴물들이 깨고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가 안에 있다 그래서 100% 안전한 건 아니야.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뿐이지. 그거를 괴물이 깼나 유리창을? 그 이제 괴물이 벌레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어. 가서 머리로 몇 번 그죠, 그죠. 들이박으니까 네. 깨지잖아요. 파리 같은 거를 익룡 같은 애가 와서 잡아먹다가 깨요. 그것 때문에 깨진 거지. 그러니까 우연찮게 깬 거잖아. 그렇지, 그것도. 그건 의도적으로 우연이지, 깬 게 그건. 아니라. 어.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밝은 곳에는 오지 않고 그러니까 연기가 안 닿는 곳에는 안 간다라는 설정인 것 같은데 이해하려면 그렇게 이해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난 그 밸런스는 좀 안 됐다. 그치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통유리로 되어 있는 곳이 마트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통유리가 아니라 그냥 유리창만 있는 집이라면 그 안에 더 사람들이 쉽죠. 그 안에 들어가서 안개만 안 들어오게 하면 지하실도 있고 그러면 그 아빠가 차라리 나가서 어디 가택을 찾아본다거나 다른 사람들 혹시 있는 곳이 있나는 아 근데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다. 이미 벌레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오염된 곳이면 거긴 다시 들어갈 수 없지. 그치. 그렇지 그런 조건은 성립이 되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마지막 결말을 아까 M장이 말한 대로 감독이 다 정해놨어요. 네, 자살해야 되고요. 여기 어떤 논리적 개연성을 들이대봐야 감독이 그렇게 안 찍어주는데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그냥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왜 난 아무도 그 생각을 그 남자가 이렇게 나를 제외한 4명을 죽일 때 있잖아요. 왜 사람당 권총 알을 하나씩 그러니까 밖에 이렇게 안 하지 쓰냐? 않았냐? 스스로 선택하게끔. 아니 아, 두명 한 번에 죽일 수 2명을 있는데. 하나로 어떡해요? 2명을 죽일 수 있는데 머리 2개 맞대고 쏘면 되잖아요. 자기는 그럼 살고 싶었나? 본능처럼? 그랬나? 자기 보호본능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예.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 일단. 그렇지. 그것까지는 아니겠다. 근데 왜 그렇게 무식하게 계산을 했을까? 나는 그게 아니 그거를 그 마지막에 그 총알 하나씩은 줘야지 그래도 가시는 길에. 그걸 2인 1조로 묶어서. 그 총이 사람 2명 정도를 뚫을 만큼의 총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권총이. 이게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매그넘이잖아요. 매그넘이면은 2개 정도. 우리 너무 이런 거에 진지하게 그러지 맙시다. 아, 그래.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너무 이게. 충격이라서. 그렇지.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어떤 해석이 처음에 있어요? 튀어나간 사람은 이제 이성이다. 음. 이성의 아. 발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괴물들이 바깥에 이 세계에 괴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 안 믿을 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책을 공부 열심히 한 이 사람은 이성을 믿고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변호사.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바로 썰리죠. 바로 썰리죠. 네. 그것도 막 위아래가 썰리고 막 날 걔 지랄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성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나오는 게 종교다. 네. 그리고 주인공이 택한 어떤 포지션은 위선이죠. 위선. 내가 선을 행하고 있다라는 믿음.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전부 실패해요. 결국 아까 손문선이 얘기한 대로 랜덤이다. 사람 힘은 랜덤이다. 쇠복이다. 쇠복이다. 진짜. 그 혼자 뛰쳐나갔던 자식 구하겠다고 뛰쳐나갔던 그 아줌마 살고 모두가 비웃었잖아. 그리고 그냥 대세의 흐름에 몸을 맡겼던 선동 당했던 사람들도 살아남은 살았겠죠. 가능성이 높고. 네. 근데 그리고 그 원제가- 아줌마 네. 있잖아요. 처음 나간 아줌마 자기 에스코트를 하고 있을 네. 때 그때도 좀 욕했어요. 아. 미쳤어? 어. 지금 누가 나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 아줌마 너무 얼토당
상상도 않는 그치, 얘기를 그치. 해서 맞아요. 자기 저 차 자식이 좀 태워주실 분 없나요? 애가 있으니까 나가야겠다라고 반드시 얘기를 하는. 그러면 거기서 표현됐던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 중에서 누가 나의 모습과 가장 가까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뭐 체형 때문에 그런지 그 키 작은 아저씨가 아 총선 아저씨, 아 아저씨 멋있어. 맞아. 키 작은 끝까지 아저씨가 굉장히 냉철한 아저씨야. 그 그 아저씨는. 키 작은 아저씨가 사이비 교주도 제일 죽이잖아요.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내한테 총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 사람부터 그 교주부터 죽였을 것 같아. 맞아. 교주 죽이고 넘버터한테 너 지금 종교 믿어 하니까 아니요. 바로 깨어날 거야 걔는. 그럼 바로 깨어나지. 걔는 바로 깨어나거든. 주변에서 보는 이미지랑 이렇게 다르구나. 제가 봤을 때 그 총을 갖다 바칠 거라고 봅니다. 교주한테. 가능성 있는 얘기야. 아니 이 총을 빌미로 나는 총이 있으니 2인 지도 체제로 갑시다. 아니면 내가 국방부 장관 느낌으로 가고 네가 약간 제사장 느낌으로 가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우창석은. 아니 그런 위기 상황이면 죽이고 싶은 놈 제일 먼저 죽일 겁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도 네. 그럴 것 같아. 나는 그냥 그 마트 안에 싫은 놈 있잖아. 그럼 잠깐 뒤에 가자고 그런 다음에 죽여버리고 괴물이 죽였다고 할 것 같아. 괜찮다. 저는 얼굴에 딱 괴물 다리 하나 붙여놓고 이거 보라고 괴물이 죽였다고 이러면 저는 그 변호사가 이제 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고서 이제 나가잖아요. 변호사는 못 되고 그 변호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1인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저기 그래 뭐냐 그거 가능해. 사회적 지위에 약하거든. 변호사가 하는 말이면 믿고 따라야 돼. 아 그럼요. 저 사람 믿어도 될 것 같다. 많이 배운 사람들. 네. 저는 그냥 조용히 그 영화 속에서도 거의 비춰지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일 것 같아. M장은 약간 그 느낌 나지 않아요? 그 걸레에 불 붙이려다가 지 몸에 불 붙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트 안에 그 종교 그냥 믿는 척하면서 그 안에 일원이라는 거죠. 아마 제일 먼저 거업을 껴낼 겁니다. 불 붙은 채로. 그거는 이제 M장기의 홍헌 씨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왠지 헌이 형이 그럴 것 같아요. 걔 100%다. 걔 100% 생각 똑같다. 헌이 형이 그러거나 자기 몸에 물거나 남 몸에 물 붙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 헌이 형이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아마 열심히 싸우다가 그 익룡한테 뒤졌을 것 같아. 왠지 그 익룡 처음 봤을 때부터 와 존나 때리고 싶다. 때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저거 때리면 무슨 감촉일까 너무 궁금했거든. 근데 마트에 야구방망이 같은 거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싸워보려고 지랄하다 뒤지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 저는 근데 약국에서 나올 때 어쨌든 불이 조금 있었잖아요. 약국에 나는 불을 다 지르고 나왔을 것 같아. 나도 맞아. 그래 왜 약국을 그냥 나와? 약국에서 나올 때면 어쨌든 여기서 어쨌든 새로운 서식지가 된 거잖아. 하이브가 됐는데 여기를 어쨌든 조져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올 때 입구에 불을 다 붙여놓고 어차피 애가 불은 가까이 못 오니까 어떻게든 입구에 불을 다 붙여서 불 다 태우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혼비백산 해가지고 탈출하는데 급급해서 불 붙일 정신이 없었지. 그게 이해가 충분히 가는 게 생전 처음 보는 생물들이 막 나와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고 있으니까. 아니 우리 막 이렇게 어쩌다가 길 가다가 막 한 이만한 손바닥 반만한 벌레를 봐도 기겁을 하고 막 이러는데 맞아. 그만한 거미가 앞에 나타났는데 하긴 뭐 장난 그럴 아니지. 수도 게다가 거미줄이 산성이야. 거미줄이 떨어지는 대로 다 잘리잖아. 기겁하지. 사실 저그 거미보다 사람 몸에서 그 거미 새끼들 튀어나올 때 어. 소리 처음 볼 때도 소리 질렀는데 두 번째 볼 때 또 소리 질렀어요. 아니. 이게 약간 이게 알처럼 이렇게 들잖아. 맞아. 깜짝 놀랐어 진짜. 터지면서. 아우 진짜. 지금 생각해도 막. 원래 그런 류를 잘 안 보긴 하는데 절대 안 원래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알 같은 데서 막 새끼가 많이 튀어나오고 이런 게 많아요 영화에서. 거미류는 곤충류는 그런 게 많고요. 거미는 그렇지 원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진짜 그거. 진짜 미친 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앞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다리 4개 이상 된 어떤 생물들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네. 미치겠습니다. 그런 거 나올 때. 창석인 다리가 3개거든요. 산바리까지 인정. 알코올 램프 밑에 있는 산바리까지 인정. 산발이 그 다리 하나가 좀 약간 규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다리를 인정해 줍니까? 기우뚱하는데. 인정해줍니다. 표준교육. 네. 표준교육보다는 좀 많이 못 미치죠. 촉수라도 다리로 인정해줍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에일리언에서 리플리가 한 짓이 그거였죠. 에일리언 둥지를 나오면서 말을 다 태우고 나왔는데 그 정도 담력은 아무나 못 부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소시민들이잖아요. 심지어 도시인도 아니야. 시골 사는 사람들이지. 뭐 절대 뭐 시골 사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나 뭐 이런 상황에 전혀 대처해 보지 못한 평화롭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시던 분들이 심지어 갑작스럽게 이런 군인들도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래. 위기를 맞닥뜨린 건데 당연히 혼비백산에서 아무것도 못하지. 그리고 심지어 마트에 있었던 시간도 한 3, 4일이 안 돼. 그 안에 그
그 얼마 안 되죠. 서로 갈리고 난리 난 게 하루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극한 상황에서 네.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뭐 인간 본성이 나오는데 그게 절대 선하지 않다. 음. 이런 걸 보여주는 영화가 많잖아요. 맞아요. 되게 많죠. 근데 실제로 제가 어디서 봤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네. 실제로 그 어린애들 음. 한 10대 소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 되는 소년들 한 12명 정도가 무인도 같은 데 고립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 꽤 오래 고립돼 있었대요. 네. 예를 들면 한 3개월 이렇게. 네. 근데 걔네들이 그 사이에 정말로 서로를 왜 약간 뭐 죽고 죽이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이런 식으로 편을 가르거나 했냐 그러면 너무 평화롭게 협력해가지고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모두 건강하게. 네. 다친 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애를 다 이제 도와주면서 돌아가면서. 그거는 왜 그랬냐면 제가 추측컨대 모든 사람들 거기는 12명이 다 똑같은 조건의 자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 중에 누구라도 권력이 조금 생긴다던가 무기가 한 사람한테 쥐어졌다 혹은 뭐 계층이 나눠가지고 권력이 나눠져 있다 그랬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라서 가능했나? 그래서- 근데 아이들도 그래서 그 생각도 그건가요? 했어요. 혹시 태국 동굴 소년들 그래서 찾아봤는데 걔네가 아니고 아니에요? 좀 되게 옛날 일이에요. 근데 동화 이게 아니에요, 실제 이거? 사례라서 이거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사례로 많이 쓰인다고. 나는 이렇게까지 극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은 성악설이 맞겠다라고 느낀 게 군대였거든. 군대에서는 군중 심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군중 심리 앞에 폐쇄된 장소에서 군중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도덕과는 거리가 먼 행동과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 거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가혹행위와 폭력행위를 일삼는 조교가 있는데 그 조교는 짬이 오래됐고 그 부대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고 더 친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 부대를 정신적으로 장악하고 있지. 그 사람한테 대드는 게 그게 거기서는 악이야. 그렇죠. 그렇지. 당연히 악이야. 누군가가 걔한테 대들었다? 그게 미쳤네, 쳐돌았네. 누구도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다 최면된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밖에 나가면 되게 착한 척, 선한 척 살아갈 걸? 그럼. 아니 당장 그 저기 댓글란만 봐도 네, 미쳐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고요. 네. 근데 나는 아까 소문선이 말한 케이스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마 걔네들은 어렸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중고등학교에서 이미 권력 관계가 생기지만 초등학교에서도. 네. 권력 관계가 생기지만 걔네들은 아직 겪지 않아서. 그 권력 관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일 자체를 배워본 적이 없는 몸으로 체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따지면 성선설이네. 어? 체득하지 않았으니 착했다는 아니 거네. 방법을 몰라서 그랬다는 거지. 아. 싸울 수 있는데 싸우는 방법을 몰라서. 근데 이제 파리대왕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 반대의 일이거든요. 소년들이 섬에 고립되는데 거기 권력이 생겨가지고 막 서로 죽이고 막 뜯어먹고 막 이런 얘기인데 뭐 모르겠다. 나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갔으면 최소 한두 명은 죽었을 것 같아.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 이미 권력 관계를 경험하니까. 요즘은 또 다른가? 아니죠. 그 더하면 더했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화 엄석대 초등학교 배경 아닌가? 맞아요. 초등학교. 맞아요. 고학년. 그러니까 13살 충분히 그런 일이 있어. 그 우리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다 있었거든요. 권력 그 관계 안에. 있었지. 맞아요. 있지. 아마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 강자 하나가 만들어내는 가스라이팅이 엄청나거든. 어마어마하지. 어. 일본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살인범 하다가 여자를 꼬드겨가지고 외로운 여자들만 골라서 꼬드긴 다음에 그 집 가족 전체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오 마이 갓. 다 모아놓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상을 줘. 그러니까 이런 거지. 다 굶겨. 기본적으로 다 굶긴 다음에 누가 이제 나가서 뭐 다 각자 나가서 다른 친척들한테 돈 빌려 오세요. 뭐 어디 가서 성매매 해 오세요. 막 이런 거 시킨단 말이야. 제일 많은 액수를 벌어오는 사람만 편의점 도시락을 먹게 해줘. 나머지들은 다 말도 안 되는 벌을 줘. 막. 근데 이 가족들이 이 사람 밑에서 같이 막 몇 달 생활하다 보니까 나중엔 서로 이 남자 마음에 잘 들려고. 같은 가족 눈에다가 뭘 부어가지고 장님을 만들고 막 이런 일이 막 어떻게 그럴 벌어졌대. 수가 있지? 나도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문명 사회잖아. 그 집만 벗어나면 되잖아. 근데 그걸 못했대. 아니면 얼마 전에 기사 난 것도 남자애가 군인인데 자기를 평소에 좀 좋아하던 여자애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너랑 사귀어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사귀어줄 듯 말 듯 이렇게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한 거야. 결국 그 여자의 성매매까지 시켰어.
돈 벌어오라고. 대박이다. 씨. 아이씨. 근데 진짜 가스라이팅 진짜 너무 싫어. 그래 당해본 적 있나 본데? 아니 회사에서. 어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여자 군대 같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있지. 그 높은 분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나 이거 할 말 존내 많다 나도.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막 왜 너는 이렇게 하지 않아? 뭐. 그리고 막 따로따로 연락하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6명 있잖아요. 우리 6명이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제가 손하나님이랑 둘이 먹을 수도 있고 정민현님이랑 둘이 먹을 수도 있고 두 분이서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꼴을 못 봐. 그런 거 권력자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 제가 왜 예전에 얘기했던 문자 잘못 보내가지고 YTN에서 그 새끼. 한 달 동안 라디오, 2달 동안 라디오 했다는 그분도 둘이 화장실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자 둘이 너네 갈 거면 혼자 한 명씩 가고 둘씩은 움직이지 말라고. 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둘이 셋 떼고 셋이 넷 떼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맞아. 말이 나올까 그러니까 모든 봐. 관계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 너희들의 모든 관계는 너는 나랑만 밥 먹을 수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제일 무서운 건 절대 흥분하지 않습니다. 침착해요. 끝까지 웃는 얼굴로. 그 이 모든 게 다 발각된 이후에도 다 끝까지 웃는 얼굴로 하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나는 다 같이 잘 지내보자고 했던 거였지. 네. 쳐 웃으면서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다 조금씩은 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영화기 때문에 더 과장돼서 묘사된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더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럼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100%. 그래서 나는 조금 이 영화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게 초반 며칠 사이에 이 일이 다 벌어지거든. 보면 그쵸? 우리나라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쳤을 때도 네. 초반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이 난무했어. 맞아요. 온갖 가짜 뉴스들이 횡행했잖아. 근데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도 되고 경험도 하고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슬기롭게 대처하지만 초반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누가 나서서 개소리하면 맞아. 진짜 그런가 하고 딸려갈 수 있다니까. 따라가. 뭐 하나 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네. 맞아. 맞아요. 사사건건 딴지 걸고 사사건건 그 가짜 뉴스 계속 유포하고 그것도 언론이 주도적으로.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1차 팬데믹도 종교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섬뜩할 정도로 10여 년 전의 영화인데 지금의 상황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괴물도 그렇지만 이 미스트를 보면 혼란 시대가 오면 이렇게 된다. 나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성을 찾을 틈을 안 주는 것도 좋았는데 인간은 자기 생존을 제일 최우선으로 놓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이 공동체의 생존과 동일하게 되면 안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아까 소문선이 얘기한 그 어린애들도 아마 어린애들이라고 멍청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다 같이 살아야 내가 살 확률도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되는데 그치. 미스트의 이 재난이 굉장히 절묘한 건 이게 중간중간 마치 다른 사람이 죽으면 내가 안전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거든. 맞아요. 카모디 부인을 그 벌레가 깨물지 않은 것도 그리고 카모디 부인이 재물을 바치자고 해서 한 명을 바치니까 진짜로 그날 저녁에 안 왔어. 그러니까 이게 더 혼동이 되는 거야. 이제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재난 설정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했다고 생각해요. 압도적이고 싸울 수 없는 재난이긴 한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새끼보다 내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느낌을 주는 재난. 이게 굉장히 맞아요. 설정이 절묘했다고 그리고 생각해요. 마트라는 아주 풍족한 한두 달 정도는 그렇죠. 한두 달 이상은 먹고 자고 싸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듯한 이 마트라는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이 공간의 주도권을 잡는 사람이 엄청난 실질적인- 권력을 손에 쥐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예. 나중에 음식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치. 누구한테 배분할 건지 배급할 건지 이런 것도 다 결정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 섬에 갇힌 아이들한테 나무 위에 야자수열명해서 그것만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야자수를 배워올 수 있는 도구를 한 아이한테만 줬다. 그럼 얘기가 좀 달라졌을 걸.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분배의 문제가 생기겠지. 내 그렇죠. 도구를 써서 땄으니까 이건 내 거야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이제 아이들 생각에 판단하기에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협동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그치.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역시 현명한 거지 아이들이. 그렇지. 애들이니까. 여기 나오는 막 징그러운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그 촉수 그 문어 같은 애 걔가 되게 전 놀랐던 게 처음에는 약간 동글동글한 발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약간 귀엽죠.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가시 펼쳐지죠. 같은 게 막 나온 발톱처럼 그래서 그런 살을 게 뜯어가는. 나와서 사람을 막 핥히고
그러다가 또 그 가운데 입부분은 약간 벌어지면서 거기가 나 무슨 얘기할지 알아. 네. 나 무슨 얘기할지 알아. 선기 같다. 네, 그래서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모든 괴물이 다 어. 보면 비슷해요. 그렇게 묘사가 돼. 낯선 모양이라서 그래요. 음. 낯선 모양이라서. 거기서 사람 입이 나오면 안 무서울 거 아니에요. 아,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그 안에 사람이 있어. 귤에 그려진 사람이 좀 느껴지잖아. 그 유명한 거 있잖아. 합성한 거. 귤에 사람 입이랑 눈 달린 거 사과랑. 그러네 또 생각해보니까 사람 입이 막 옆으로 막 이렇게 달려있으면 더 무서웠겠다. 네. 아니, 아 근데 근데 어, 그 괴물 너무 좀 조악하지 않았어요? 정확하지. 정확하지. 많이- CG가 상당히 좋았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저예산 영화야. 완전 저예산. 완전 네. 어떻게 보면 아니라 완전 저예산 영화지. 그리고 이게 오래됐잖아. 맞아요. 몸값이 되게 싼 배우예요. 토마스 이게- 제인이라고 잘 나가다가 폭망한 배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나 그 옛날에 영화 하이랜더 주인공이랑 되게 비슷하더라. 생각나. 아. 크리스토퍼 램퍼트. 걔랑 비슷하게 생겼지. 어. 약간 미국스러운 얼굴이에요. 어. 네, 미국 얼굴이지. 그래서 CG 초반에는 뭐 어쩔 수 없이 허접해 보였어요. 음. 그 부분이 나중에 그나마 조금 이제 익룡에서 약간 익룡과 거미대에서 약간은 실드가 됐지만 보완이 되긴 했지만 초반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너무 없어 보였어. 그 문어다리만 나와가지고 사람들 막 감싸고 잡아가려고 막 할 때 그 카메라 바깥에서는 누군가가 그 막대기 꽂혀 있어가지고 그 막대기 흔들고 있을 것 같았어. 그치, 그치. 오징어 다리처럼 생긴 거 아. 뒤에는 막대기 손잡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흔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것도 지금 얘기하니까 그렇지. 제가 그때 극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놀랐었어요. 무섭지. 아, 저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CG가 조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별로 없었고. 진짜 이거 네. 너무 아니 근데 이게 아니 그때는 되게 놀랬어. 아니 그때는 이게 그랬어요. 괴물이랑 비교하면 응. 야 괴물은 아주 아, 그냥 선녀지. CG가 근데 저는 그러니까 문선 언니 말에 좀 공감을 하는 게 더 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딱 전체적으로 뭔가 무서운 그 생명체를 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일부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셔터 같은 데서 이렇게 발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막 일부만 보여주니까 저거보다 더 굉장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 막 그런 마음 때문에 저는 더 그 무서웠어요. 되게 필사적인 연출이에요. 그 몸체를 다 만들 예산이 없거든. 그러니까 다리만. 아 그리고 잠깐 상식들이.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듯이 그럼요. 그게 더 무섭지. 무서울 뭐인지 수 있지. 모르니까. 그 연극 연출이랑 비슷해요. 이 영화 되게 연극이랑 비슷한데 무대도 딱 고정돼 있고 연극 연출이 그렇잖아요. 누가 말을 타고 달려온다 그러면 진짜로 말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요 밖에서 말소리가 나잖아. 그럼요. 삥 이러고 그냥 그 사람이 그리고 문 열고 들어오지. 내 말 잘 먹여주라고 이러면서 들어오잖아요. 그치. 그런 연출을 한 거야. 연극식 연출을 한 거지. 그런데 난 여기서 나온 괴물들의 디자인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절대로 인간이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디자인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저기 오징어 다리 괴물도 그렇고 나가서 1대1로 붙어서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리고 거미도 그렇잖아요. 거미 그냥 내가 손으로 때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씨발 새끼가 산성 거미줄을 쏘잖아. 그런 것도 역시 그리고 사람 몸에다가 알을 낳는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유야. 가까이도 가기 싫고 너무 무섭고 너무 끔찍한 존재들을 그냥 잔뜩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괴물이 개성도 없고 어디서 본 것 같고 그 익룡은 씨발 주라기 공원에서 날아다니던 애들 같고 익룡은 좀 깨더라 진짜 갑자기 그래도 왜 약간 나타났지? 현실적으로 제일 그래도 무서웠던 거 약간 황충 그 벌레 날아다니는 네, 벌레. 맞아요, 맞아요. 그거하고 마지막에는 약간 좀 웃겼어요. 솔직히. 마지막 좀 웃겼어. 무슨 마지막에 그 그 로봇 차 타고 다리도 가다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크리처가 네. 나오잖아요. 네. 퍼스트 그거는 그림이죠. 2007년에 극장에서 볼 때도 사람들이 약간 실소를 어. 왜냐면 뭐 형태도 좀 그렇고 그렇지. 맞아. 그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에 나오는 가마영감 같았어.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 괴물이 중요하지가 않은 영화인 것 같아. 맞아요. 이 영화는. 그냥 절망만 알려주면 어. 되는 거야 그냥 괴물은. 이 상황이 중요한 거지. 그치, 상황이 그 중요한 상황 속에서 인간들이 대처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지. 네. 이 괴물은 기본적인 공포만 유발하면 돼. 그냥 그 안개 그리고 그 안개가 주는 공포감. 이런 뭐 유식한 말로 코스믹 호러라고 합니다. 그게 네? 뭐야? 우주적인 공포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바깥의 공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했던 작업은 그거예요. 그 코스믹 호러를 가져다가 안개로 싼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들을 관찰한 거죠. 그래서 괴물의 종류도 물론 대단히 중요한데 네.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잘 뽑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막 너무 큰 것들만 있거나 너무 오징어 다리 같은 것들만 있었으면
맞아요. 현실적인 위협으로 안 느껴졌을 텐데 다양했어. 그런 조그만 크리처들을 이용하는 솜씨가 괜찮았다. 네. 아 그리고 크리처가 조금만 셌으면 유리창 다 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 큰 괴물들 오징어 다리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든 처분이 가능할 것 같아. 이게 개체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등치가 클수록 불리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이 바퀴벌레도 지금 다 우리가 처분이 안 되는데 맞아. 그 조그만 거미 같은 거미 애들, 튀어나온 이 벌레 같은 애들은 어. 아무리 군대에서 화염방사기 쏴봐야 걔네들 어떻게 다 몰살이 가능해. 그렇지 맞아. 그 지역을 다 통으로 날려버리기 전에는 응. 아마 그 영화 끝에 마지막에는 핵미사일을 쏴야 되지 않을까? 아 나는 계속 내 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어. 그 상상만 해도 미칠 것 같아. 오창석 내가 개그맨 되고 나서 초창기에 지망생과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한 그 이후로 한 1, 2년 정도 살았던 아현동에 자취방 있거든. 아현동 네. 자취방 거기 구리대 많아요. 나도 그 근처 알아. 그 아현동 자취방에 오창석 왔으면 아마 깜짝 놀랐겠네. 기절할 걸. 뭐 진짜. 나왔어? 장판 열면 거기서 하지 마. 거기서 여자가 나와요. 그래요. 오빠 왜 가두는 거야? 막 이러면서. 거기 좋네 아현장 팬지. 사실은 저기 바퀴벌레 암컷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 주인공의 직업이 화가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하고 많은 직업 중에서 화가를 선택했는지 궁금하고 첫 장면에서 그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그 주인공의 작업실을 어쨌든 강타하잖아요. 부셔버리죠. 네. 그러면서 그 그림이 있어요. 주인공이 그리던 약간 카우보이 같은 남자가 옆에 장미꽃이 그려져 있는 그 부분인데 그거는 어떤 걸 뜻하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완벽하게 해결해줄 영화가 최근에 나왔죠. 뭐야? 다크타워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음. 다크타워 스티븐 킹 원작이거든. 다크타워가 있는데 거기 주인공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이 얼마나 악성 스티븐 킹 빠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스티븐 킹 소설 중에 되게 연작 시리즈가 있어요. 다크타워라고. 네. 거기 보면은 총잡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장미꽃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거의 영화 포스터를 그리던 중이었었던 거죠. 아마도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은 이렇게 해서 스티븐 킹한테 이쁘게 보인 다음에 다크타워도 내가 해야지. 영화를 이게 판권을 내가 봤을 때는 빠일 수도 있지만 어. 약간 비즈니스적인 욕망일 수 있다. 왜냐면 스티븐 킹의 원작을 영화화해서 성공한 작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쇼생크 탈출 본인 최고 작품이잖아요. 그것도 스티븐 킹 원작이. 스티븐 킹 원작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스티븐 킹은 자기 원작 가져가서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1달러밖에 안 받아요. 야 1달러만 내고 왜냐면 1달러로 줘야 계약서를 쓸 수 있으니까 뭔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찬사를 남겨놨지. 거기 약국 이름도 킹스 드럭스토어야. 그럼. 아 그래. 은인이야, 그거는 은인. 체크를 못했네요. 프랭크 다라본트 저 데뷔작도 스티븐 킹 원작으로 찍었어요. 그 킹스 약국을 가장 더러운 곳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가장 겁이 많이 나오고 새끼 막 더럽게 튀어나오고 막. 그래서 제가 스탠바이미라는 영화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스탠바이미. 네. 스탠바이미는 맨정신에 쓰고 그것을 노브레인이죠. 스탠바이미의 호러 버전이 그것이거든요. 그것은 약 빨고 쓰고 그랬대요. 스티븐 킹이. 네. 스탠바이미. 리버 피닉스. 리버 피닉스 안 죽었으면 참. 리버 좋았을 피닉스 텐데. 나오네요. 네. 에다노크도 나오나? 에다노크 에다노크 아닌데? 네, 에다노크 아유. 아니고. 하여튼 거기, 네. 어릴 때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또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스티븐 킹 영화 원작들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 사이에 되게 많은 게 쇼생크 탈출도 스티븐 킹 원작, 그린마일. 그린마일 스티븐 킹 원작, 이것도 프랭크 다라본트가 만들었죠. 그리고 미저리도 스티븐 킹 원작. 그렇구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뭐 최근에 나왔던 다크타워는 보지 마세요. 재미없습니다.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원작이 너무 영화하기 어려운 원작인데 이것도 영화로 만들었다 망했죠. 그래요. 네. 네, 뭐 맞네요.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그 피 뒤집어 쓰고 나오는 캐리도 스티븐 킹 원작이고요. 캐리 죽이지. 네, 그린마일. 그리고 그 진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죠. 그 드림캐쳐. 드림캐쳐. 어. 네. 드림캐쳐도 드림캐쳐도 스티븐 킹 원작이고요. it도 스티븐 킹 원작. 드림캐쳐가 어떤 영화였더라? 봤나? 그게 이제 외계인 거기도 외계인 나와요. 외계인이 나오는데 친구들이 그러니까 스티븐 킹이 되게 잘 쓰는 스토리텔링 기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이 친구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져. 그리고 애들이 그 상처를 안고 성장해. 그래서 애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해결하러 직접 가는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 스탠바이미도 그런 얘기, 그것도 그런 얘기, 그리고 저기 뭐야 드림캐쳐도 드림캐쳐. 그런 얘기. 이거 혹시 그 꿈 속에서 네. 그 드림캐쳐가 무슨 인디안 뭐 무슨 모형 같은 거 예. 거는 거. 그 영화구나. 맞구나. 그거예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스케이프 플랜 이것도 스티븐 킹 원작이라고 나오네요. 이건 몰랐다.
네.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장르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티븐 킹을 꼭 읽어보시길 진짜 권합니다. 야 드림캐쳐에 나왔던 배우도 토마스 제인이었네. 진짜? 야, 너 몰랐는데 그러네. 드림캐쳐도 감독이 누구였어? 드림캐쳐는 로렌스 캐스탄. 로렌스 캐스탄. 그러니까 유수의 감독들이 다 스티븐 킹 원작들은 한 번씩 손을 대봅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죠. 왜냐하면 스티븐 킹 소설은 딱히 이렇게 사건이 많지는 않거든요. 묘사를 잘해서 재미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다. 네. 그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스트 얘기는 다 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창섭 씨부터 할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크리처보다 이제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인간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가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현실적이죠. 처음 봤을 때도 너무 좋았고 총알 네발 마지막 씬 사실 좀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싫어서 내가 그런 상황에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돼서 그런 상황이 싫지만 그래도 그렇게 네 명을 다 잃고 나야 그 남자 주인공이 모든 걸 잃었다는 느낌이 더 증폭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매점이라는 곳이 생각해보면 잘 가만히 있기만 해도 버틸 수 있는 풍족한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봐서 똑같구나 진짜 우리랑 현실이랑 너무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 이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두고두고 회자될 거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부산행 얘기도 했고 중국 닫아야 된다 얘기도 했지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그 예담뉴스에 목요일마다 코로나 방송하러 가면 교수마다 티를 안 내려고 하더라도 발언에서 이 사람이 현 정부를 지지하는구나 반대하는구나가 느껴져요. 한건 느껴지죠. 네. 너무 느껴져요. 그 대기실에서는 나랑 딴 얘기하고 들어가서는 또 이제 괜찮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백신 안 맞을 거야. 백신 내가 골라서 맞을 거야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교수들도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싱가포르, 영국처럼 확진자 하지 말자. 뭐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뭐 무섭다고 하냐?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 풀어줘봐. 사망자가 나왔어. 지랄하겠지. 난리 납니다. 그렇게 아직도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특히나 교수진 일부입니다. 다는 아닌데 그런 걸 보면서 아직 안 끝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볼 때마다 빡치는데 그 볼 때마다 빡치는 그 감정을 이 영화가 참 잘 표현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9점. 저는 괴물보다 미스터가 좋았어요. 네. 오. 제가 이제 1부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괴물과 미스트의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다. 이 허무주의, 영화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허무주의가 좀 비슷한 훌륭해요. 것 같다. 네. 가르치지 말라고. Great. 아주 훌륭합니다. 힘을 확 싹에 또 빠지지 않고 또 들어간다 또. 그럼요. 타이밍 괜찮았어. 방송적으로 나쁘지 않았어. 오케이, 방송 오케이. 이제 좀 하네. 이제 좀 해. 처음엔 진짜 몹쓸애였는데 이제 방송이 많이 늘었어. 이제 엠장이 영화 보는 눈이 좀 띄었어. 그래. 서로 주고 받았네. 그래. 얘네 방송 너무 못해가지고 저를 어떻게 가르쳤으나 했는데 지금 타이밍이 괜찮네. 있는데 그 허무주의가 뭐냐면 마지막에 그 결말도 그렇지만 이게 뭐가 옳다고 답을 주지 않잖아. 괴물도 그렇고 이 미스도 그렇고 결국 약간 모두까기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잘 만들어진 진중권 영화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악취미적이죠. 그냥 야 깝치지 마. 야 나선 새끼들도 죽고 가만히 있던 놈도 죽고 착한 척하는 놈도 죽고 나쁜 척하는 놈 나쁜 짓 하는 놈도 죽고 그냥 깝치지 마. 뭐 네가 뭘 어쩌라는 하는 건지 약간 네가 뭘 한다 그래 새끼야.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도 좀 있어서 거기서 저는 불쾌감이 좀 있긴 해요. 아. 네, 불쾌하긴 하죠. 네. 되게- 농락당한 거예요. 철저하게 2시간 동안. 네. 되게 신기한 게 저는 그래서 되게 좋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2007년 개봉이었죠. 네. 2007년 개봉했을 때는 정말 한 6점 정도 영화. 왜냐면 괴물 영화 좋아하니까 그래도. 뭐 결말 왜 이래? 근데 지금 보니까 저는 8점 드리고 싶거든요. 순전히 결말 때문에. 근데 똑같은 포인트예요. 야, 뭐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고 꼭 뭐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똑똑해서 살아남는 거 아니다. 그냥 원래 인생이 그런 거다라고 빨리 말하는 것 날려. 같아서. 멘트. 멘트 빨리 날려.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저는 더 좋았어요. 훌륭해요. 타이밍이 빨라. 훌륭해. 이게 막 자식 같은 애들이 막 영화 보는 눈들이 막 뛰니까 너무 좋네. 백날 얘기해봤자 빨리 던지라고 했잖아. 엠장 많이 느려졌네. 둘 다 이제 사람 됐다.
둘 다 뭐 방송 하나 만들어줄게. 옛날에는 아우 쟤네들 뭘 믿고 뭘 맡겨 이랬는데 지금 뭐 둘이 방송 하나 해도 괜찮겠는데? 그러니까요. 괜찮다. 그래. 출연료도 잘 챙겨줄게.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칼같이 해야지. 감사합니다. 문선이는 결국 돈으로 찍어놓는 당연하지. 수밖에 없어. 아 돈이 최고야. 야, 아니 씨발. 근데 똑같아요. 문선 씨도 얘기했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이랑 문선 씨가 느끼는 감정이랑 똑같은데 문선 씨가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랑 내가 기분 나빴다고 생각한 이유도 같다고 느껴지는 게 너무 현실이랑 비슷하기 때문이야. 그치. 맞아요. 음. 맞아요. 나는 너무 현실이랑 똑같아서 영화를 통해서까지 그걸 확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고. M장은 힐링 영화 좋아하잖아. 기본적으로 로드무비 좋아하고 요리하는 영화 좋아하고 맞아요. 현실적인 위로를 나한테 던져주는 영화를 좋아하는 것이고 손문선은 약간 불쾌감을 주더라도 나한테 뭔가 좀 나를 한 대 세게 때려주는 영화가 좋은 거야. 맞아요. 왜 그 성향 차이에서 오는 걸 텐데. 예, 저는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인생의 현실적인 측면을 마주합니다. 방송할 때도 우리한테 막 많이 뚫어 맞잖아요. 그죠? 이 2시간 방송 중에도 그러니까요. 세상 병신이 되잖아요. 오늘 많이 안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좀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어요. 발걸음이 되게 가벼워. 갈 때 약간 허밍으로 노래 부를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근데 뭐 탈모에 작은 고추에 뭐 온갖 쓰레기 프레임은 다 쓰고 있잖아요. 내가 하루는 세봤더니 한 12개 되더라고. 나한테 씌워진 프레임이. 근데 어쩌겠어. 내가 사장이고 결국 내가 돈 제일 많이 버는데 여기서. 그럼요. 그 돈값이다 생각하고 집에 가는 거거든. 하지만 족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이건 농담이고 살면서 이제 이런 거 많이 마주하고 살잖아. 나는 좀 그런 거 신경 쓰는 타입이고 영화에서까지 확인하고 싶지 않은 거야. 맞아. 근데 문선이는 되게 편하게 살거든. 그런 거 다 차단하고 살아. 아니 그렇잖아 너는. 진짜로.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도 불편하지 않은 거야. 맞아요. 맞아. 근데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안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간관계에서 어떤 그런 거나 신경 쓰이는 일들이 안 신경 쓰이지 않아. 근데 약간 일부러 좀 셔터를 내리는 게 그러니까.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봐도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맞아요. 거야.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뭐 직업의 특성상 그런 것도 있고 성격상 그런 것도 있고 항상 셔터를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간단하죠. 저기 M장 기획에 달리는 댓글들은 우리는 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M장은 봐야죠. 그치. 그래서 네 욕 다 수집하고 있어.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에 늘 용기 갖고 나는 살아가고 뭐안 있어. 보니까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아. 하지만 내 채널에 달린 댓글은 난 다 봐야지. 그럼요. 그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가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연장선상인데 저도 손하나님 같이 같은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 부러워요. 전 너무 극도로 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그런 척 하려고 하는 티를 무던히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털털하고 막 되게 쿨한 척 하고 싶어하고 근데 너무 예민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영화를 보면 스트레스가 극단에 치닫는데 마지막 씬 보고 쌍욕을 한 사람으로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영화는 재밌었으나 너무 제가 이 상황에 힘들었다? 놓인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8점입니다. 근데 8점이나 줘요? 영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치. 이 미친 아줌마 진짜 제가 제일 먼저 쏴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과실을 따먹게 해주잖아. 그런 아줌마 미간에 한 방 빵 맞고 죽고 이런 장면은 기가 막히죠. 한 번씩 풀어주잖아. 그럼요. 그런 장면 없이 끝까지 갔으면 못 봤을 걸. 못 보지. 근데 이 아줌마는 진짜 진짜 이렇게 바람 죽기 추워요. 아쉽습니다. 정말 캐스팅을 잘한 것 같아요. 생긴 것도 그지. 너무 딱 어울려 그 역할에. 근데 100% 현실에 존재하는 맞아요. 캐릭터니까. 존재하죠. 100%.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완력까지 센 경우가 있어요. 이 아줌마는 완력이라도 약했지. 완력이 약하니까 주변 사람들 조정하려고 들잖아. 근데 이런 새끼가 완력도 센 경우가 있어요. 진짜 족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 빌라에 살았었는데 새로 지은 그 신축 빌라야. 그래서 우리 집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살았어. 그래가지고 주차 공간도 넓게 썼지. 근데 이제 하나 둘 입주를 해 들어오면서 이제 8집이지 4층까지 있었니까 8집이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입주자 회의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야. 제일 족같은 부분이죠.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여자가 한 명이 다들 안 나서려고 하지 귀찮으니까. 근데 유독 나선 여자가 있으니까 그게 시켜줬어.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었지. 권력을. 그 여자한테 그게 권력이었던 거야.
그때부터 변 미친 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빌라 샀었거든. 뒤도 안 돌아보고 팔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달 만에 이사했어. 진짜 미쳐버립니다 진짜. 와. 진짜 내가 그래서 이사가 우리 그 다음에 다음 집에 이사 왔을 거 아니야.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 여자가 또. 전화 뜨는 것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야. 그냥 받았어. 그 뭐라 그랬는지 알아? 뭐래요? 혹시 이사 가시고 뒤에 들어온 집 그 자가예요 전세예요 월세예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대박이다. 무슨 상관이요? 그러니까 그뭔 상관인데요? 내가 물어봤어.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집이랑 또 뭐 문제가 생긴 거야. 생긴 거지 100% 생긴 거지. 근데 일단 그걸로 계급을 나누는 거야 일단. 자간지 전세인지 월세인지로. 그렇죠. 너무 재수 없는 거야. 진짜 욕이 진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라고 속으로 했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이제 여기.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못했지. 그것도 못했지. 그 왜 물어보시는데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실례지만 왜 물어보시는 건데요? 이래. 비밀. 속으로는 진짜 와. 그 주차 문제로도 막 지가 막 나서가지고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지가 그 투표해가지고 자리 정했는데 한 집이 자기랑 친한 집이 약간 반기를 들고 나서니까 다시 하겠대. 아씨. 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 너무 싫어요 진짜. 근데 나는 먼저 이거 되게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왜 이분. 그렇게 열심히 그런 거에 목숨 거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 사회적 만족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 이거밖에 없는 근데 거야. 이게- 내 삶이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 다른데 신경을 쓸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성 혐오처럼 보일까봐 그런데 그냥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어머니랑 딸이랑 사는 집이었어. 근데 그 둘이 난리를 치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 다른 집 조금 시끄럽고 막 문제 생긴 거는 막 단톡방에 엄청 올리고 시정하라고 난리 치면서 자, 낮에는 거기 사람이 없거든. 근데 걔가 항상 베란다 문을 요만큼씩 열어놓고 나가. 근데 그 틈새로 2층이었거든. 그 빌라에 사람들 들락날락 할 때마다 그 걔가 미친 듯이 짖는 거야. 아이고 말도 안 되지 그거는. 그거 진짜 민폐인데. 근데 지네 집 걔가 이렇게 짖는 거는 또뭐 큰 문제 아니야. 이게 엄마랑 딸이랑 있으면은 이것도 역시 여성 혐오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그 둘이 다 제정신이 아닐 경우에 진짜 최강의 페어예요. 왜냐면 진짜 무적이야 무적. 이건 이길 수 없어. 솔직히 많이 만나봤잖아. 많이 있어, 만나봤잖아. 있어. 절대 못 이겨. 있어. 절대 못 이겨. 아. 먼저 뭔 일이 있으면 딱 그 딸이 먼저 나서 이러고 나 걸어 나온단 말이야. 딸이 좀 밀리잖아. 그럼 엄마가 나서. 그리고 엄마는 꼭 싸우다가 넘어지십니다. 너 혹시 그 동네 나랑 같이 살았었나?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엄마 한번 넘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상대방은 삽시간에 쓰레기가 되잖아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리고 그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1분에 말이 한 3번 바뀌어요. 그리고 그리고 진짜가 없기 때문에 계속 말을 바뀌는 거.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을 못 해. 그냥 내 말은 다 옳은 말인 거야. 네. 내 입에서 나갔으면 다 옳은 말인 거야. 근데 회사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도 있고 가정도 있고 혹은 뭐 친구도 있고 한데 회사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가족도 맞아. 만들고 아유. 연애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 미스트에서 그 카모디 여사. 네. 원래 정상적인 사회에선 소외된 계층이었잖아. 그렇죠. 네, 종교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어. 근데 그 순간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자 종교를 빌미로 그렇게 권력을 잡고. 제 평점 얘기할게요. 어쨌든 저는 이 얘기 한 이유가 네. 그 카모디 여사 보면서 그때 그 빌라 2층에 살던 여자가 너무 생각이 났어요. 진짜 이상하다. 싱크로율이 너무 높았어. 지금 길에서 만나면 쌍욕할 수 있습니까? 피해 가겠죠. 굳이? 굳이 모르겠어요.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그런 사람들 소시민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헌이 형 뭐네요, 홍헌이 형. 불직으로. 불직 지 등에 불 붙어가지고 올 겁니다. 지 등에 불 붙어가지고 올 거예요. 바로 반대로 형 불거나 그렇게 형 몸에 불 붙이고. PD 형한테 불 꺼달라고 하면 이제 2주 뒤에 꺼지면 있겠지. 잠깐 뭐 딴거 한다고 깜빡하고. 축구 다 보고. 막내 퇴근하고. 제가 근데 불 꺼드려야 되는데 퇴근할 시간이어서 막내 퇴근하고.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이제. 너무 웃겨. 우리 다들 되게 분노를 많이 하고 살아가나 보다. 많이 힘들구나. 난 지금 좀 두려워지기 시작. 여기 왜 이렇게 화가 많은 거예요? 화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요. 나는. 그 예전에 몬테크리스토 백작 소설 읽어보면은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해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새끼가 있어. 근데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내 원수야. 근데 절치부심하고 술을 끊었어. 술을 끊고 살고 있는 거야. 정말 구하기 힘든 술을
매달 한 박스씩 보내줘. 그 새끼한테. 처음에는 이 새끼 저 술 안 먹어 이러다가도 술이 너무 귀한 거야. 맛만 볼까? 이러다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애가 페인이 돼. 뒤져갈 때쯤 나타나는 거야. 너 술 누가 너한테 보낸지 궁금하지 않니? 나야. 그리고 딱 사라져요. 그렇게 간지나는 짓을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된다. 돈도 많아야 되고 참을성도 오지게 있어요. 엄청 노력해야 되잖아. 근데 갔는데 멀쩡해. 나에겐 술겜 뭐 이렇게. 야 여기 술게 광고 없었나? 없어. 피처리 해주세요. 뭘 굳이 피처리까지 하냐? 코업을 바꿔서 해. 그래도 하자. 호흡을 먹는데 간이 튼튼해졌어. 한 명당 하루 2월씩. 룩백을 뿌렸더니 술 냄새도 안 나. 자, 또 이렇게 약간 힘 빠져가지고 헐랭헐랭 또 1시간 20분 했습니다. 네. 빨리 마무리합시다. 그만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악취미적인 영화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아까 말했던 뭐 종교, 이성 뭐 이런 거는 그냥 다 헛소리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보면은 뭐 말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한데 이 영화는 그냥 보는 사람을 멘붕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는 사람 한 대 세게 뒤통수 한 대 후리려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사회적인 의미를 찾아내신다면 그건 보신 분들의 자유인데 이 영화의 온전한 재미는 그냥 그 멘붕을 같이 느껴보시라. 논리적인 거 갖다 들이대지 마시고 그게 가장 좋은 감상법이다. 그리고 한 번쯤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죠. 내가 만약에 저 마트에 있었다면 어떤 포지션일까 정도는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몇 점? 네? 저는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다 같이 망하는 얘기. 그렇지. 일관적으로 늘 얘기했어. 네. 맞아. 페이버릿 무비예요. 제가 아까 괴물에 9.5점 줬잖아요. 10점 드립니다. 그래요? 네. 아니, 이런 게 되게 힐링 아니에요? 나 되게 병신같이 살 때 이런 영화 보면서 힐링했거든요. 다 망하는 거야. 씨발 세상 어떻게 될지 몰라. 한번 확 뒤집힐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 아니 다 같이 그냥 폭망으로 가면 상관없는데 이건 또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 그렇지. 응. 그래도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건 좋아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10점 드립니다. 하지만 이건 취향을 타는 10점이다. 네네. 절대적인 영화 만듦새 점수를 주라 그러면 7점밖에 못 드려요. 네. 끝. 네. 저도 인생 하도 족같아가지고 좀비 영화를 좋아하게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를 좋아했던 건데 되게 다릅니다. 형태는 또 거업이랑. 저는 그냥 뭐 사람이 많이 죽을수록 좋고 되도록이면 잔인하게 죽으면 더 좋고. 나는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소수가 남아가지고 막 따뜻한 쉘터에서 막 쉬고 이런 모습에 힐링 받거든. 네네. 왜냐면 저는, 그렇게 극한 상황일수록 쉘터의 따뜻함이 더 훨씬 더 선택받은 자들. 네. 강조되니까. 저는 그 쉘터에 어떤 미친놈이 폭탄을 들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좋아하고요. 아니, 그 안에 전염병 돌고. 전염병 돌고. 아니면 그런 거요. 노잉인가? 노잉 최고지. 네, 오히려 그런 아예 거. 지구가 다 네, 터져버리잖아. 그냥 지구가 그냥 그냥 날아버리죠. 싹 다 죽고 그 애 둘만 애 나죠. 둘만 살아남아요. 그런 거 너무 좋아.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두 알 코어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